안녕하십니까. 캡처 없이 돌아온 나는 솔로 리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숙님의 인간적인 매력과 자기소개 후에 남성 출연자들이 그분의 매력이 반감됐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현숙님의 매력은 외모도 외모지만 인간적인 용기와 상처받을 수 있는 능력의 감수, 또 타인을 향한 인간적인 관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영철과 영자님께서 약간 어느 정도 커플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내가 끼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현숙님께서 그 안에서 담담하게 끼어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별 용기가 필요하지 않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로 하고 그것이 출연자들 사이에서 또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어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3화까지 봤을 때 영철님께서 인터뷰를 할 때 계속 1순위를 영자님으로 꼽은 만큼 편집된 다른 곳에서도 그런 1순위 영자님에 대한 그런 티를 좀 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자님이 좀 가드를 잘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드가 꽤 있을 걸로 생각되기도 하고 영철님께서는 영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광대가 이렇게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숙님도 사실 눈치가 많이 보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기꺼이 상처받을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방어기제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파국이 올 것 같은 그런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방어기제가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영상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능력이 키워지는 사람은 양육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없이 무난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거나 또는 상처가 있었지만 내가 직시하고 극복을 해냈거나 또는 양육 과정과 상관이 없이 사회에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해냈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잖아요. 그것들을 극복해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냥 타고났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 금수저로. 솔직히 기꺼이 상처받을 수 있는 능력은 저도 그렇게 잘 되는 편 아니에요.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미리 예상하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죠. 우리 현자님들께서는 되게 현숙님을 통해서 좋은 예시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한 순수한 관심인데요. 이것은 그나마 겉으로 우리가 흉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쉽게 늘 수도 있는 거예요. 현숙님께서 자기소개 때 남의 말을 되게 잘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첫날 첫 대면 이후에 나무 그늘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영숙님이 자신의 아픔을 얘기할 때 손을 탁 잡아주면서 하면서 깊은 공감을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첫날 밤에 개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영숙님께서 막 울음을 막 터뜨렸을 때 가장 앞에서 위로를 해주었던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타인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고 더 들어주고 싶고 그런 것이겠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현숙님이 영숙님과 연합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것은 스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긴 한데 결국 스킬은 진심을 흉내내고 카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킬이 진심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스킬들은 성숙 과정을 거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화에서 많은 분들이 설렜다고 하셨던 장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트 선택 이후에 현숙님께서 영철님을 보고 옷이 학생 같아요. 깜짝 놀랐어. 너무 예뻐서.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그 첫사랑의 풋풋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현숙님이 약간 불안한 듯한 그런 바디랭귀지와 직설적인 말과 합쳐져서 마치 현숙님이 자신의 불안과 긴장감을 뚫고 용기를 막 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너무 풋풋하고 설레더라고요. 근데 재밌게도 현숙님의 불안한 바디랭귀지와 달리 표정 자체는 되게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숙님께서 진심도 있지만 사회지능도 상당히 높지 않나 해요. 이 장면에서 그렇게 실제 긴장하지는 않고 맞춰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회차가 점점 지나가면서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 현숙님은 전공이 발레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에서 발레 시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남성들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는 그것을 보고 현숙님이 내 마음속에서 좀 더 멀어졌어요 라는 말들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패널인 데프콘님과 이희경님은 내가 가질 수 없어서 다가가기 어렵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현숙님이 남성들에게 긍정적인 면이 어필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멋져 보여서 완벽해 보여서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죠. 인기가 과거에 많았을 것 같고 지금도 많을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초대하는 나의 세계에 만족을 할까? 과연 내가 이 여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다면 그런 부담을 뚫고서 더 직진할 수 있는 성격들은 되게 남성적인 느낌, 테스토스테론이 막 강력하게 분비될 것 같은 분들, 콜로라도 상철님, 영식님, 광수님 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철님은 원래 그런 분은 아니지만 현숙님께서 좋아해 주시니까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발레라는 것을 배울 때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성의 소비 성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의 소비 성향에 민감해요. 소비 성향이 클 것 같으면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또 제가 문외한의 눈으로 봤을 때 발레를 너무나 잘 하시는 것 같지만 K-팝 댄스 강의도 병행하신다는 점,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신다는 점에서 혹시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좀 덜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초반이니까 대화를 해나가면서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못 잡은 게 아니라 나의 비전이 변화했다라는 그런 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둘째 날이고 겨우 자기소개를 한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예술가적인 성격적 특성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술가들은 자기 세계가 너무 뚜렷해서 나와 의견이 좀 부딪히지 않을까? 보통 사람과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처음 만나서 정보가 적을 때는 나쁜 쪽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정보량이 많아지면서 현숙님에 대한 부담감이 덜해지고 매력은 더 순수하게 느끼지 않을까 남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숙님은 3화에서 기꺼이 상처받을 수 있는 능력, 타인을 향한 관심을 통해서 매력을 보여주고 계세요. 또 자기소개 때 발레 시연 후에 남성들이 느끼는 부담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자님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아침 7시 30분인데 시간 지나면 좀씩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